이번 시간에는 미분과 도함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보면 뭐를 배웠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차분과 미분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분은 difference, 미분은 differential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되려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미분이 되려면은 얼마나 작아야 된다? 즉 dx를 제곱했을 때 0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아주 작은 수를 의미하는 게 바로 디퍼런셜, 즉 미분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분과 도함수라는 걸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일반적으로 미분 도함수라는 거는 실수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 또는 실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 거는 뭐냐면 바로 벡터 함수에서 또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대로 뭐 하는 거냐면 확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익스텐션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함수에서의 미분과 도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게 되면 걔를 그대로 확장을 해서 벡터 함수에서도 미분과 도함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x에 대한 미분을 구한다라는 걸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differential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함수 fx가 있다고 볼게요. 함수 fx를 미분을 한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dx와 df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x에 대해서 미분을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미분값이죠. 함수에 대한 미분값을 구하라는 것은 derivative, differentiate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differentiat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dx와 df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의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 값이 다 존재한다는 건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걔는 또 하나의 함수가 파생이 될 거 아닙니까? 함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한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도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derivative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독립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독립변수에 의해서 정확히 하나씩 결정되는 종속변수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독립변수와 그것에 따른 종속변수에 대한 미분에 대한 뭐를 의미하는 거다? 비율을 의미해요. 좀 다시 쓰겠습니다. 뭐를 의미한다?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독립변수에 대한 디퍼런셜과 그것에 따른 종속변수에 대한 디퍼런스의 뭐다? 비율, 즉 레이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디퍼런셜을 얘기하기 전에 당연히 뭐를 의미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죠. 차분, 즉 디퍼런스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한번 보자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차분에 대한 비율을 볼게요. 먼저 독립변수 델타 x는 내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지만 내가 임의대로 정한 델타 x에 대해서 종속변수는 델타 x에 대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델타 x는 이것을 의미할 거고 그것에 따른 델타 y는 이걸 의미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분에 대한 델타 x와 델타 y에 대한 비율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요 PQ를 의미하는 거겠죠. 즉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미분을 의미하는 건 즉 dx 아주 작은 값. 즉 뭡니까?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그 값이 되겠죠. 그렇다면 dy도 한없이 작아지겠죠. 종속 변수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이 뭐 한다면 존재한다면요. 조건이 존재한다면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그 점에서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그 점 여기서는 xp라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존재하는 거를 그 점에서의 도함수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미분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뭔 말일까? dx라는 건 한없이 작은 수고 dy는 그것에 따른 또 한없이 작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 보라색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dy over dx라고 하죠. dy over dx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 점 P점에서의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dy over dx. 단 여기서 점은 x 이꼴 xp겠죠. 즉 x 이꼴 xp라는 점에서의 미분값이 존재한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 다시 쓰면 x 이꼴 xp에서의 에서 f 함수 fx에 보다 미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정확히 맞겠죠. x 이꼴 xp에서 함수 fx의 미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점에서의 여기 다시 쓰면 x 이꼴 x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종속변수의 미분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해볼게요. 독립변수의 미분 dx는 당연히 임의대로 정할 거고요.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종속변수의 미분은 dx에 의존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dx는 요거가 될 거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dy는 어떻게 쓰면 될까? 당연히 종속변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함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y는 x를 한번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dy는 뭐가 돼? x 플러스 tx 빼기 x이기 때문에 dx예요. 따라서 그 점에서의 미분, 그 x에 대해서 미분권을 구하면 얘는 항상 1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입니다. y는 x의 제곱의 미분을 구해주면 뭐가 됩니까? 당연히 종속 변수에 대한 미분이니까 x 플러스 t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을 하면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 빼기 x의 제곱이 돼서 x의 제곱이 없어지고 얘만 남을 거예요. 근데 dx의 제곱은 0으로 봐도 무관하니까 2x dx니까 따라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y는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y는 x의 n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dy, 즉 종속변수에 대한 미분값은 x 플러스 dx의 n제곱 빼기 xn일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dx의 n제곱은 요 이항 정리 이용한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는 뭐 요거 알죠?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합을 이용하면 되잖아. 얘는 다시 쓰면 a 플러스 b가 전체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n개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요 전체 n개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경우 뭐 가장 간단한 경우가 b가 하나도 안 뽑힌 경우죠. 그러면 a가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야? n 컴비네이션 0에 a가 n개 뽑히고 b가 하나도 안 뽑힌 경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빨간색으로 쓰면 b가 하나만 뽑힌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b가 하나만 뽑히고 다 a가 뽑힌 경우. A, B, 땡땡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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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B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N 콤비네이션 1개가 있겠죠. 그죠? 곱하기 A에 N-1개 뽑히고 B가 하나 뽑힌 경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맨 마지막은 모든 게 다 B가 뽑히는 경우죠. A가 하나도 안 뽑히고 B가 N개 뽑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바로 이게 이항 정리가 되겠죠. 이 이항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x의 n제곱이라는 이 함수에 대한 미분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미분과 도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미 x에 대해서, 즉 내가 어떤 x를 뽑든 간에 함수에 대한 미분값, 다시 말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미분에 대한 비율이 존재한다고 하자 이거야. 즉 내가 어떤 x값을 택하든 간에 그것에 대한 함수 fx에 대한 미분값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우리 x에 대해서 또 다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미분값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함수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데리베이티브, 즉 새로운 함수다. 그러니까 미분에 의해서 또 다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fx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연산자라고 해요. 얘를 fx에 대한 뭐를 구하라? 미분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도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연산자라고 해요. 무슨 연산자? 미분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d over dx는 도함수를 취하라는 하나의 오퍼레이션이에요. 오퍼레이션. 이거부터 연산자라고 하면은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취하라는 거죠. 어떤 것을 취하라,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써요.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라는 것은 d over dx fx라는 뜻이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종속변수에 대한 미분과 그것을 독립변수에 대한 미분과 종속변수에 대한 미분에 대한 비율값으로 정의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실수인 함수에 대한 미분과 도함수를 공부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뭐를 공부할 거냐면 이를 그대로 확장을 해서 뭐를 공부한다? 벡터 함수에서의 미분과 도함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참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차분과 미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실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분과 미분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어요. 벡터는 우리가 이제 위에 화살표를 이제 표시하는 건다고 했죠. 델타 A를 A 프라임 마이너스 A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 디퍼런셜은 D 벡터 A에 대해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미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개를 도트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스칼라 프로덕트죠. 내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크로스는 크로스 프로덕트, 즉 외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분이 얼마나 작은 거랬어요? 곱했을 때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0과 같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적, 외적 둘 다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미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함수도 역시 똑같습니다. 만약에 벡터 함수 또는 벡터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번 좀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으니까 벡터 함수와 벡터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벡터 함수예요. 벡터 함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이 실수고요. 그리고 공역이라고 그러죠. 공역이 n차 함수.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n이 2 이상일 경우 이런 거를 이제 벡터 함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2차 아니면 3차 이런 경우를 쓰죠. 근데 일반적으로 확대하면 n차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면 결국에 f 예를 들면 t라는 함수에 의해서 3차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t, gt, ht라는 이렇게 함수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얘를 이제 기하로 보면 그 좌표 공간상에서 보게 되면 얘는 3차원 좌표 공간이 되겠죠. 3차원 좌표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내집니까? 곡선 3차원 좌표계에선 곡선으로 나타내어지겠죠. 그럼 벡터장이 뭐냐? 벡터장이란 f라는 함수인데 n차원에서 똑같이 n차원으로 가는 함수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n은 당연히 2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많이 쓰는 게 3차원에서 많이 쓰니까 대표적으로 f, x, y, g라는 함수가 f, x, y, g g의 x, y, g에 의해서 결정되고 h의 x, y, g라는 이러한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차원 좌표계의, 얘를 보라색으로 써볼게요. 3차원의 각 점에
벡터가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벡터 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한 대학교 미분 적분학 서적에 벡터 함수라던가 특히 벡터 필드라고 하죠. 벡터 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스칼라 함수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y의 미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y의 미분을 이렇게 볼게요. y의 미분 그리고 y1의 미분 이렇게 되겠죠. y2의 미분을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어떤 뜻이야? y 프라임은 결국에 y의 t 플러스 dt 이렇게 되겠죠. y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뜻이에요. 그냥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예요. y 프라임의 t 플러스 dt라는 뜻이고요. 아니 y1 프라임이라는 것은 y1의 t 플러스 dt 빼기 y1t 얘는 y2 프라임이라는 거는 y2의 t 플러스 dt 빼기 y2t 이걸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쓰는 기호가 너무 길다 보니까 프라임으로 그냥 써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두 스칼라 함수, 그러니까 더한 것에 대한 미분을 구해보면 이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옵니다. 더한 거는 그러면 곱에 대한 미분이에요. 곱에 대한 미분은 뭐가 나온다? 곱에 대한 미분을 구해보면 그대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대입해보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미분은 얘가 나오고 곱에 대한 미분은 쟤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그대로 벡터장 또는 뭐 벡터 함수도 그대로 성립이 돼요. 벡터 함수에 대한 미분을 보면 합에 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고요. 그리고 요거죠. 요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요. 스칼라와 벡터의 곱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한 거 각각 더해준 거죠. 또 색깔을 바꿔서 볼까요? 이번에 스칼라 곱, 그러니까 내적에 대한 미분도 해보면 뭐가 됩니까? 앞에 거 미분해서 더해주고 뒤에 거 미분해서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외적, 이거 외적입니다. 외적에 대한 미분이에요. 얘를 해주면 앞에 거 미분 크로스 더하기 뒤에 거 미분 크로스 이렇게 해줍니다. 그대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할게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각을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예전에는 60분법이라는 회전량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길이로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뭐를 기준으로 보냐면 우리가 원을 기준으로 보면 원은 항상 다 닮음이잖아요. 그죠? 원은 닮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돈 거야? L만큼 돌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을 기준으로 해서 L만큼 돌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 분모가 되는 거죠. 그죠? 얘를 R이 기준으로 돼서 R분의 L 이렇게 이제 해서 새롭게 이제 각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 R이라는 건 길이기 때문에 단위가 뭡니까? 단위를 파란색으로 쓰면 단위는 미터이고요. 마찬가지로 L도 호의 길이니까 미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타라는 각은 뭐가 됩니까? 차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차원이 없다라는 것은 단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량의 단위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각은 차원이 없는 양으로 단위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게 정확히 각을 나타낸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써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호의 길이 L은 당연히 R 세타겠죠. 호의 길이 L은 R 세타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2m 곱하기 3 라디안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된다? 얘는 합쳐지면 6m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안은 실제로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기호로서 각의 단위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기호로만 보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V,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원 위를 움직인다고 볼게요. 그러면 V는 뭐예요? 단위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니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호의 길이 L이 되겠죠. 그죠? 근데 분명히 T, 호의 길이 L은 뭐가 됩니까? R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R 곱하기 T분의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T분의 세타라는 게 뭐냐면 단위 시간당 회전한 양, 즉 얘를 뭐라면 각속도라고 해요. 즉 R, 각속도니까 R 오메가 이렇게 써요. 각속도는. 그러면 얘가 속도, 즉 반지름이 2m, 1m인가요? 1m일 때 각속도가 2라디안 퍼 세크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초당 2라디안만큼 이동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2라디안 이동했다는 건 뭐 회전한 양이겠죠. 그렇다면 얘는 2m per sec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실제로 1초에 2m를 움직인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실질적으로 라디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각비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삼각비는 언제 처음 배우죠? 삼각비라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워요. 그죠? 기억하죠? 그러면 사인은 이게 사인이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위문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보게 되면 어차피 빗변의 길이가 여기도 1이고요. 이 밑변의 길이도 1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사인은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되고 코사인은 밑변의 길이, 탄젠트는 이 높이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사인 세타의 미분을 이제 구할 거고요. 첫 번째는 사인 세타의 미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의 미분을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잘 보도록 해볼게요. 한번 그림을 봅시다. 먼저 세타예요. 여기를 세타라고 보자 이게야. 이거를 좀 얇게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를 세타라고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보면은 요만큼을 D세타라고 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만큼이 세타 프라임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D세타는 뭐가 돼요? 세타 프라임에서 세타를 뺀 거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D세타는 충분히 작은 각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 여기까지 요거죠. 요거랑 얘는 수직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이기 때문에 수직이라고 봐도 무관하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를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요 각, 요 각이랑 요 각이죠. 요 각이랑 요 각이 되겠죠. 그죠?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낫겠네. 요 삼각형을 보면 되겠다. 보라색으로 쓸게요. 우리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고요. 요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삼각형이 되죠.
교상간격도 직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요각이랑 같겠죠, 그죠? 막곡지각으로. 따라서 요 세타랑 요 세타랑 요 세타랑 같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랑 억각으로 세타가 같다라는 거. 뭐 이렇게 정도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삼각형을 볼 거냐면 바로 이제 요 삼각형을 볼 겁니다. 요 파란색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보게 되면 요걸 보자고요. 그러면은 요 길이는 요 호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r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d 세타가 충분히 작게 되면 요 호의 길이나 요 직선의 길이나 거의 같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r 세타분의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를 뭐 L이라고 볼까요? L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지? 그럼 요 L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L의 길이는 좀 굵게 써볼게요. 요 길이에서 뭐를 빼주면 돼?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L은 첫 번째 길이, 가장 긴 길이는 요 각을 이용하면 되잖아. 뭡니까? 사인 높이니까 세타 플러스 d 세타가 될 거고요. 빼기 요 두 번째 길이니까 얘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선생님 요거를 잘못했다. r 세타가 아니라 rd 세타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rd 세타겠네. rd 세타. 근데 r이 반지름이 1이니까 d 세타가 될 거니까요. 요거를 다시 쓰겠습니다. d 세타분의 l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d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d 세타 빼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얘 다시 쓰면 d 세타분의 이 위에 분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d 사인 세타잖아요. 따라서 d 사인 세타의 미분값은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됐죠? 이거를 설명한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갔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의 미분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 2번 얘도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요 삼각형을 보자는 거죠. 요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을 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요 그의 길이를 뭐예요? r d 세타, 여기도 d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d 세타 분의 여기를 l 프라임이라고 볼게요. 요 길이를 l 프라임.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사인 세타는 검정색으로 쓸게요.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빗변분의 L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L 프라임은 뭐에서 뭐를 뺀 거냐면 여기 보이죠? 요 파란색에서 뭐를 뺀 거야? 요 검정색 얘를 빼면 되겠죠, 그죠? L 프라임은 그러면은 L 프라임이 뭐가 됩니까? 파란색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렇죠?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겠네요. 세타 플러스 d 세타, 그지? 근데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에 다시 얘는 마이너스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d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마이너스 d의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거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d세타분의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죠. 즉 코사인 세타의 미분값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d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이 내용이 바로 뭐다?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이게 되겠죠. 즉 코사인 세타의 미분값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d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d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d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에서 볼게요. 세타가 0일 때 y는 코사인 세타의 미분은 이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이거는 좀 보라색으로 써보면 y가 코사인 세타이면 d 코사인 세타는 뭐였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지? 따라서 d 세타분의 d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따라서 세타가 0일 때는 요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d 세타분의 dy니까 0이 되겠죠. 그죠? 세타가 0일 때는 0이 될 거예요. 즉 얘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0이 될 거고 얘를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0도일 때 코사인 값은 뭐가 됩니까? 1이잖아. 그죠? 이거는 중학교 우리 3학년 때 배웠죠? 1이니까 요걸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얘는 우변에 0이니까 양변에 d세타 곱하면은 코사인 여기서 양변에 d세타 곱하면 코사인 d세타는 d세타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코사인 d세타는 1이 나오겠네. 그죠? 마찬가지로 사인 d세타를 또 구해보면 우리가 y가 사인 세타라고 놔버리면 얘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d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잖아. 그지? 따라서 뭐가 돼요? d세타분의 d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니까 세타가 0일 때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될 거예요. 얘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양변에서 곱하면 사인 d세타는 뭐가 됩니까? d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 0일 때에 이게 코사인 함수 그래요. 코사인 세타거든요. 코사인 세타 그래프예요.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되니까 0일 때의 기울기를 의미하잖아. 미분은. 그래서 0이 된다. 그리고 얘는 사인 세타를 밑에는 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거니까 0일 때의 기울기는 1이 되죠. 정확히는 45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각이 45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1이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냥 나타내 준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